자, 그래서 일본도 좌절합니다. 왜? 일본도 똑같은 케이스야. 일본도 여태까지 북한 문제로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이랑 손 잡는 건 일본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손정희가 이렇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쵸?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다가 다시 재방송하는 겁니다. 팔게 된 거는 엘리엇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쵸? 엘리엇이 왜 압박했어요? 야, 너 자꾸 중국이랑 거래할래? 그래서 삼성을 압박한 거예요. 중국에서 손 떼! 이렇게 손 뗐죠. 자, 그리고 손정희가 하랬던 이 우주 개발, 일론 머스크가 하던 스타링크, 우주에다 12,000개의 인공위성 띄우는 거를 똑같은 거를 손정희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인텔셋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아니, 우한폐렴은 똑같이 퍼졌는데 왜 일론 머스크는 성공을 하고 왜 손정희는 실패해?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대요. 이 일본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에다 인공위성을 까는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입니다.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아랍에미레이트랑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바레인, 카타르, 오만하고도 평화조약을 맺을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랑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위 계승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는데 얘네들이 중국에 붙어버렸거든. 하지 말라는 화웨이와 교류를 하지 않나, 스마트 시티를 중국 기술로 하려 하지 않나, 심지어 중국과 핵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죽으려고 한장했네. 그런데 손정희가 무엇을 했느냐? 인텔넷이라는 일론 머스크와는 똑같은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자금을 받아서 인텔셋, 뭐 우리가 여기는 쿠팡, 그 다음에 우버 택시 등등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했다고. 알리바바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중국과. 근데 손정희는 아베 수상의 강력한 자금 후원 세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손정희가 하는 인텔셋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해서 만드는 이 핵무기가 탑재되지 말란 보장이 있어요? 탑재되지 말란 보장이 있냐고. 지금 중국이 만들었던 육군도 박살났고 해군도 박살났고 공군도 박살났고 미사일 프로젝트 다 날라갔고 레이더 방어 시스템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중국이 마지막으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냐? 인공위성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레이저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런데 왜 아베 신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왜 손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이걸 했냐는 거예요. 3쿠션 치네? 3쿠션. 근데 저는 이게 아베 수상이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아베 수상이 이게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사토 에사쿠가 누구냐면은, 자,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여러 번 제가 언급했었죠?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은 요 밑에 써 있다시피 사토 에사쿠입니다. 요 사람이에요. 친형제예요. 그래서 아베 수상한테 기시노부스케는 외할아버지, 큰 외할아버지고 사토 에사쿠는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사토 에사쿠에 비유하냐면 사토 에사쿠가 아베 지금 수상만큼 장기 집권을 했던 수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우리는 핵 개발을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 이거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것 같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정책하다가 얘기해 놓고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뒷담화로 비밀리에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 프로세서가 똑같아. 그때도 뭐다? 독일과.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과 독일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즉 미국 입장에서 독일은 적이었단 말이야.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성 국가였던 나라예요. 그 적성 국가였던 나라와 아베가 사토 에이사쿠가 핵 개발을 하려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사랑해, 평화를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잖아. 근데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 사랑해요. 우리는 친미해요. 라고 했는데 왜 한걸? 핵 개발을 하려 했네. 음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야,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동맹에서 빼자. 이 얘기 이해되시죠?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갖고 여기 왜 일본이 꼈는지. 어? 제가 얘기했죠? 미국, 일본 절대 안 키운다. 이것도 또, 김 박사, 일본을 안 키운대. 헤헤헤. 어? 악플 많이 달리더라고. 보이십니까? 미국, 일본 안 키워요. 안 키운다고. 어? 이런 게 바로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 자, 그래서 아베가 갑자기 피를 토합니다.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따로 할게요. 금요일날. 근데 있잖아, 일본은 참 불쌍한 나라라고. 일본은 클 수가 없어요. 아베가 원하는 보통 국가를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자, 8월 10일날 건강 이사설이 있었는데, 그쵸? 8월 14일날, 즉 우리나라처럼 광복절 전날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적 기지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 적극 검토했어요. 이건 결국 중국을 바라보고 혹은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거리 보세요. 900km, 1400km입니다. 이건 미국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아베 정권의 중부장을 통해 이제는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치고 있어요.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일본이 원하는 바거든. 그래서 방어적인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겠다예요. 어? 자, 근데 미국이 일본이 공격하는 미사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형님 제가 북한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그래 개발해 그럴 것 같아요? 안 돼. 이런다니까. 안 돼. 누구 맘대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만들어? 한다고요.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예전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절대 안 해요. 일본한테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고. 아베가 아무리 몸개그를 하고 미국산 농산물 사주고 해도 이거 안 해줘요. 미국은. 어? 이게 우리나라 우파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우파들 이 생각한다니까. 아이고 답답해하는 거죠. 미국의 전략을 전혀 못 읽으네. 어? 미국은 이걸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베 수상 아이고 딱하다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래 진짜 그냥 적당히 임기하고 그냥 내려오지.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미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식민지 국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일본 국민조차도 모르니까. 네? 그러면 G7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5IG에다가 아베가 뭘 얘기합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넣자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싱크탱크는 뭐라 그래요? 야,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빼자고 얘기하는데 아베 수상이 그 미국에 대고서 야, 5IG에 독일, 프랑스 넣자. 그게 말이 됩니까? CR도 안 맥히지. 그리고 G7에 한국 집어넣자니까 넣지 말자.
미국이 하고 있는 대중국 경제 정책에 아베 수상이 완전히 반대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공격용 미사일 만들지 말랬는데 공격 미사일을 만들질 않나. G7에 한국 넣자고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하질 않나. 5IG에 독일, 프랑스 넣으려고 하지 않나.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베 너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요. 너 원래 힐러리 클린턴 지지했던 사람이잖아. 힐러리 클린턴 지지했었는데 노선 바꿔갖고 나 친구라고 했는데 너 아직도 저쪽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아베를 트럼프가 좋아한다고? 천만에 미국이 뒤통수 쳐버려요. 그 이미 치고 있고 지금 보세요. 토요타 흔들거리는 거 아십니까? 지금 토요타 흔들려요. 닛산이랑 뭐가 합병하는데 이번에 자동차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지금 불안해 와버렸어요. 지금 일본 경제 휘청휘청합니다. 갑자기. 왜 반미해? 혼다. 혼다. 왜 반미해? 아니 잘 나가다 왜 그래? 어쩌면은 아베 수상은 처음부터 반미였을 수도 있어요. 집안 매력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은 아베 집안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아베 집안 자체가 전통적으로 반미 정책을 해왔어요. 그 앞쪽에 친인척들이. 한국 게이득 빙고. 한국 게이득이에요. 한국의 조선업 번창할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 번창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매출 올랐어요. 토요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한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과 일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래서 일본은 중국이 미국에게 주어 터지는 거는 원하지만 중국이 망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망하게 되면 일본이 다음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자꾸 시진핑한테 아베 수상이 스와프도 맺어주고 했던 이유가 중국이 망하지 않게끔 하게 하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버텨야 된다예요. 버텨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비 부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나비 부인. 갑자기 푸틴의 오페라가 생각나네. 나비 부인. 이거 어느 개인 날 One Fine Day. 그 오페라 노래가 생각나네요 진짜. 내가 그래. 일본은 나비 부인이 될 것이다. 진짜 나비 부인 되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트럼프 행정부, 그건 문재인 정권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이러는 거야. 워럭 하는 거지.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재인이가 친중이었다면요, 여기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 눈치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뭐라냐? 형님,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뚜껑 열려버리지. 나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헌신을 다했고, 문재인 개새끼 저 새끼는 북한 편이야, 중국 편이야. 한참 떠들어와서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결정된 순간에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베가 지금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옥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림 이상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8월 15일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도 방문하고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겠다. 이 말 뭐예요 지금? 야, 나 미국이랑 더 이상 같이 안 놀아.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야, 아베 수상 너무 위험한 발언 했다요. 너무 위험한 발언.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게 뭐다? 우리 보통 국가 하겠다예요. 보통 국가. 우리는, 그러니까 즉 일본은 육상, 해상, 공군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키워서 일본의 안보는 일본이 지키겠다예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상황 자체를. 이거를.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베 수상은. 내가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월 15일 날 그 얘기하고 바로 병원 입원하잖아요. 왜 그래 진짜. 이러지 말라니까.
난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진짜. 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보통 국가 안 된다니까, 일본은. 불가능해요. 미국이 있는 한. 예. 일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많아요. 한단고기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책 일본에 다 있어요. 저거 가져와야 돼, 지금. 일본이 저대로 망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고대사 연구해야 될 게 많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망하면 큰일 나요. 일본은 우리랑 교류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은,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를 한 겁니다. 이거는 좌파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는 갑오 경쟁 때 노예 해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예요. 가난한 나라야. 근대화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거 일본이 왜 자꾸 이런 짓을 할까?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이러면 일본 망하는데. 일본의 문화는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륙으로부터 불교, 유교, 그 다음 기독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전통 문화가 다 일본에 있다고. 일본의 신토 문화,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 있던 문화예요. 저 문화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일본의 신토 문화 되게 좋아한다고. 네. 일본의 신토 문화가 우리 김해 김씨, 가야, 가야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가야가 멸망할 때 많이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일본 신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일본 신사는 우리나라 고대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종교 문화의 흔적이에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일본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서적을 단 한 권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왜? 일본 천황은 도레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왕이라 부르지 않고 저는 항상 천황이라 부릅니다. 천황이니까. 저는 일왕이라 절대 부르지 않아요. 일본 천황이라 부르지. 근데 일본 천황은 김해 김씨랑 또 친척 아닙니까, 또. 우리 친척이야. 그렇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옛날 때 일본 왕위 계승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장남이 계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왜? 일본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일본 천황가에 지금 2명, 평성 천황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딸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천황제를 승계하는 원칙을 따른다면은 평성 천황 다음은 둘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승계가 된다고. 그런데 장자계승이란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록 딸을 낳았지만은 첫째가 천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 우파에서는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은 둘째 아들이 천황을 하는 운동을 했었다고요. 저는 그때 일본 갔을 때 첫째를 지지했다고. 저는 첫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면 장자계승이니까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을 어떻게 일본이 파기하냐. 이거 지켜야 됩니다. 물론 거긴 제가 속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다? 일본의 천황은 둘째가 반한주의자예요. 반한적 감정이 심한 사람이라고. 근데 첫째 아들은 친한파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몰라요. 개뿔도 몰라. 일본 애들은 아는 게 전혀 없어. 평성천황도 친한파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일본의 평성천황 지금 황제직이 내려왔잖아요. 천황직이. 저런 사람 우리나라에 초청해요. 저 같으면은. 왜? 공주 부여에 백제 왕릉이 있습니다. 저기 참배시켜. 저 같은 거. 이게 작전이라고. 내선일체 맞다니까요. 일본과 한국은 조상이 같아요. 내선일체가 왜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일제식 식미사관주의야. 한국과 일본 형제민족 맞는데. 이제는 천황의 신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와도 돼요. 왜 초청 안 해? 그리고 이번에 레이와 천황이 이런 거 하는데 지금도 친황적입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하고 부딪혀요. 이런 게 있다고.
지금의 일본 레이와 저당은 아베 수상이랑 부딪혀요. 충돌이 일어나, 지금도. 이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 처당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역사 교과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중화 사대주의에 빠져서 명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역사책을 죄다 찾아서 수서령이라고 해서 불태울 때 그거를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죄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 서고 정창원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일본이 다시 대륙 진출을 할 때 역사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쓰려고 갖고 있는 자료예요. 요거 토요일날 티르랑 같이 또 방송할 때 시리즈로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이어서 할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우린 여기 데뷔 안 할 거야? 나는 그래서 그쵸. 일본 천황을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전 주장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전에 그 좌파랑 달라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난 달라. 예. 절대 우리나라 좌파나 우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이런 친미적인 노선을 해가면서도 우리도 일본하고는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같이 가야 될 그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돼.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시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미일 군사동맹을 깨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을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미국이 일본을 미워하니까 그래 헤헤헤 미국이 일본 싫어하니까 우리 이참에 일본 죽이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저렇게 그림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스마트시티, 화웨이, 핵개발로 연결돼 있고, 일본은 손정희를 통해서 알리바바, 마윈이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은 연결돼서 인텔셋이라는 인공위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일본은 따로 독자적으로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이것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 미국이 아직까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뭐다? 일단 인공위성에다가 5G,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아직도 중국이 좀 더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강력한 힘을 가져요. 나머지 군사력은 미국한테 잽이 안 되지만 4차 산업 부분에서 중국에서 상당한 포션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4차 산업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는 양자 컴퓨터, 즉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일본이 가장 좋아. 저게 조합되게 되면은 미국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정희가 만든 저러한 인공위성에 중국제 핵미사일이 인공위성에 탑재가 되면은 대륙간 탄도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미국 대륙으로 직방으로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발생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난리가 난다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미국은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귀시자하게 때리는 거지 그냥. 아베가 왜 얻어 터지는지가 그림이 보이십니까? 내가 안타깝다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이런 짓을 해? 근데 아베 수상이 임기 포기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운 거야 진짜 이럴 때마다. 웬만하면 이제 물러서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그러지? 하는 거예요. 네. 나 진짜 이게 일본만 보면 슬퍼. 왜 그럴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재밌는 기사가 나왔느냐. 소프트뱅크 손정희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프트뱅크 손정희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모르시겠습니까?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재밌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걸 보고 진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짜 내가 진짜 미쳐버려 진짜. 소프트뱅크
아마존하고 테슬라에다 주식 삽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알리바바 주식 팔고 막 그랬었죠. 엘리엇, 미국 기업인 엘리엇이 압력 넣어서 다 팔았잖아요. 중국 기업들 주식 다 팔았잖아요. 그 알토랑 같이 수익성 있는 것들. 그러니 결국 주식 사는 데가 뭐예요? 아마존하고 테슬라야.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지금? 이 그림 반성 안 해? 안 해.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각 잡고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어 진짜. 처음부터 그림 좋게 가지. 처음부터 그림. 어? 태세 전환? 모르겠어요. 이걸 태세 전환이라고 불러야 될지 항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어 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니까 진짜. 어? 아, 참 진짜. 여러분 아마존이랑 테슬라가 뭐 하는지 아시죠? 아마존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스페이스 회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그쵸? 손정희가 독자적으로 하려던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접고 미국의 프로젝트에 돈만 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일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고. 일본이 미사일 개발하려 그러면 돈만 내놔. 이렇게 간다고. 인공위성 프로젝트? 결국 일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운영하는 아마존과 테슬라에 돈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돈만. 사실은 미국이 나쁜 놈이지. 사실은 미국이 나쁜 놈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국제적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응?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애정이 있어도 절대 일본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일본 도우면 안 돼요. 우린 미국 쪽에 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잡으라고. 일본에 애정이 있다고 친일파 그런 거 아니냐. 국익이에요. 모든 건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을 섞지 말라예요. 이거 구별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베성에 쓰러져. 근데 미국이 제안하죠. 야, 우리 미국에 굉장히 좋은 미사일 시스템이 있어. 그거 일본에 갖다 놓을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800km 고철로에서 사거리 미사일 만들고 개발하라고 하는데 일본한테는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좋은 미사일 일본에 옮겨 놓을게. 그죠? 옮겨 놓을게. 옮겨 놓는 순간 뭐예요? 돈이나 내 임마.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갖다 놨으니 운영비 줘. 이거라고. 예? 이렇게 된다고. 왜 했잖아요. 아베가 쓰러질만 해요. 내 이해한다니까. 이해해. 그거는. 어떻게든 복동 국가를 만들려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예. 파이브 아이즈 가입될 수도 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인지 하는가. 또 돈만 내라고 할걸? 또 돈만 내라고? 또 돈만 내라고 할 뻔해. 이건 뭐 척하면 척이지 뭐. 일본은 그렇게 돼요. 또 5의 아이즈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서 뭐 한국 버린다고? 뭘 버려? 지금 봐요. 이게 뭘 버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